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손우. 결혼 2년째를 맞아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었다. 남편은 철도회사에 좋은 일자리를 얻었고 시어머니도 그곳에서 일을 했다. 살림은 내가 맡았고 뭄바이에 온 후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생겼다. 1928년쯤이었을 것이다. 8월의 어느 날이었고 가나파티 신을 기리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촐과 촐 사이에 천막을 치고 꽃줄을 기다란 리본으로 장식했다. 커다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행렬이 흙으로 만든 가나파티 신상을 모셔다가 천막 중앙에 내려놓았다. 독실한 신도들은 열흘 밤낮 동안 그 앞에서 제를 올리며 신을 섬겼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가네샤 신이 제일 좋아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만들어 바쳤는데 대개 시라, 모다크 또는 라두 같은 것이었다. 이런 음식을 올릴 때도 신의 축복을 비는 진언을 외우며 정해진 의식에 따랐다. 그리고 나중에 물려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음식은 극진히 다르고 받을 때도 오른쪽 손바닥으로 받았다. 곳곳마다 신상을 모셔두고 바바사헤브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놓은 곳도 있었다. 신도들은 신에 대하는 것 못지않은 경건한 자세로 바바사헤브에게 꽃을 바치며 예를 올렸다. 밤이 되면 마당극이나 연극, 전통춤, 각종 경연대회 같은 것이 열렸다. 하다못해 누가 제일 많은 바나나를 제일 빠른 시간에 먹는지를 겨루기도 했다. 나는 이런 행사들이 재미있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고향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잘사라는 음악 행사가 열릴 때면 남편은 사수바이에게 허락을 받아서 나주카와 나를 데려가기도 했다. 나는 경쾌한 음악이 좋았고 쩌렁쩌렁 울리는 노랫가락은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이런 행사가 열리는 곳은 한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았는데 늘어진 사리 주름 때문에 빨리 걷기가 힘들었다. 자동차와 마차와 수레가 뒤엉켜 혼잡스러운 길에 사람들까지 잔뜩 몰려나와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렸다. 지나는 차들을 피해 잽싸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겁이 나서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면 남편이 내 손을 잡아 끌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많았다. 남편은 그런 행사의 목적이 단지 경쾌한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곤 했다. 경쾌한 가락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촉 천민과 카스트 제도 그리고 배우고 깨우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담은 가사를 설명해 주었다. 가나파티 축제가 지닌 또 다른 의미는 강연에 있었다. 최소한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다.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지면 그 지방 현자의 말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바바사헤브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강연이 열리면 남편은 나를 데려갔다. 손이 노래나 춤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이런 얘기에도 관심을 가져봐. 우리 공동체와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야. 고향에서는 마하르끼리만 살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카스트 제도의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는 뭄바이였고 여기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커다란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강연회에서는 마하드에서 일어났던 바바사헤브의 저항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힌두 사원, 출입투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에게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힌두 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마을으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바바사헤브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차별에 맞서 단결하고 걸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강연이 끝날 때마다 입을 모아 외쳤다. 자이빔 그리고 바바사헤브의 가르침을 담은 바잔을 불렀다. 가나파티 축제가 열흘째에 이르면 사람들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신상을 모셔다가 추나바티 강에 담갔다. 모두 그 뒤를 따랐고 자기가 속한 행렬의 의식이 끝나면 길가에 서서 다른 행렬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우리 지역의 행렬을 앞에 서서 이끌었다. 사실 우리 불가촉 천민은 상층 카스트의 신인 가나파티를 모실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파티 축제는 사회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군중에게 어떤 대의를 설명하고 결집할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걸 보는 상층 카스트의 심기가 편할 리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신의 신성함이 더럽혀졌다고 주장했다.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남편이 데려가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갔다. 바바사헤브 연설 이야기만 끝도 없이 반복할 때면 지루해지기도 했다. 물론 군소리 없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속으로는 남몰래 이런 생각을 했다.
사회운동이라는 헛개비는 남편 머릿속에만 들어있어도 충분해. 나는 그런 거 없이 사는 편이 더 나아. 하지만 그 연설과 남편의 이야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수동적이던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축제 때 높은 카스트 단체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 불가쪽 천민이 겉으로는 가나파티 신을 모시는 척하지만 신상을 강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목을 매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종교라는 예민한 정서를 자극했다.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었고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아갔다. 3천 명이 참가한 우리 동네는 행렬 중에서도 규모가 큰 쪽에 속했다. 우리는 경찰의 보호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다. 규모가 작은 다른 동네의 행렬은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경찰이 쳐놓은 밧줄 너머에서 기다려야 했다. 꽃으로 단장한 신상을 수레에 모시고 북과 심벌즈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며 행진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자들과 행인들이 꽃잎을 뿌렸다. 너무나 재미있었고 다들 신명이 났다. 그때 어디선가 돌이 날라왔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 이런 고약한 짓을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다. 일부에서는 돌이 날아온 방향으로 돌을 집어던졌다. 이내 싸움이 벌어졌고 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행사 진행을 맡았던 요원들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행렬을 통제하려고 호각을 부렸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여자들을 희롱할 기회를 엿본 것이었다. 사람들을 통솔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과 돌을 던져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진행을 맡은 사람들과는 달리 바바 사헤브의 사진이 찍힌 완장도 차고 있지 않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근처에 있던 진행자의 곤봉을 빼앗아 들었다. 내 행동을 보고 용기를 얻은 나주카도 똑같이 곤봉을 집어들었고 우리는 함께 이 못된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끝내는 경찰이 개입했다. 경찰은 우리를 보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유치장에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경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선 게 아니냐고 야단을 쳤다. 결국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다시 차분하게 행렬하여 신상을 강물에 담갔다. 집에 돌아왔더니 다들 우리를 보고 용감하다며 화환을 씌워주고 호들갑을 떨었다. 대단한 하루였고 남편은 나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사수바이도 흐뭇해하긴 마찬가지였고 나주카에게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며 무척 기뻐했다. 그런데 우리 촐에 사는 어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는 나를 찾아와 여자답지 못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일어난 일에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내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납작 엎드려서 지내야 하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원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우물에서 물도 못 마셔요. 바바사헤브를 함께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가나파티 신을 모시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는 신을 강물에 담그러 가는 행진까지 막으려 들잖아요. 뭄바이에서까지 그들의 협박에 전전긍긍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잖아요.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내 행실을 문제 삼으러 왔던 아주머니는 조용히 돌아갔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다. 우리는 잘 살고 있었다. 그러다 운명의 바람이 바뀌었다. 1929년쯤이었다. 하루는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와 대인도반도 철도회사에서 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남편이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그 파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졌다. 남편은 내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걸 기뻐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남편은 자신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합에서 임금이 오를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조합의 요구는 정당했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세력을 키우지 않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파업을 하기로 한 시점이 최악이었다. 남편은 조합을 찾아가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설득해 보려고 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의 관계자들이 그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남편은 바바 사헤브가 인도 전역을 돌며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바바 사헤브는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 사람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입속만 차리는 바바 사이버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말할 필요 없어. 자네 같은 하층 카스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려고 드는 게 전부 그 사람 때문이야. 자네가 조합원이라면 파업을 지지해야 돼.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고. 남편은 파업 시기를 몇 달만 늦추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자네가 좋은 사람이고 우리 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들어준 줄 알아.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바바 사회부가 떠들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좀 기울이지 말게. 이 말은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다. 그는 발끈해서 조합을 탈퇴해버렸다. 이젠 조합원이 누리는 보호막도 없어졌으니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하루는 저녁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차도 마다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향긋하게 끓인 차를 마다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조용히 옆에 앉아 남편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무슨 낯으로 당신을 보지. 당신을 실망시키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 자신도 열심히 일해온 그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쌓아 올린 평판, 이 모든 게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려고 애를 썼다.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에 무척 만족했는데 월급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게 날아갔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쫓겨났어. 전부 일자리를 잃었어.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자기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다. 남편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주는 마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의 예스카르 의무를 맡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전통을 왜 그렇게 한사코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와 좌절감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의무를 단지 몇 달 동안만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거의 4시간을 쉬지 않고 걸은 끝에 나시크 외곽에 도착했다. 남편은 트럭 기사들이 보이는 찻집에 가서 뭄바이까지 태워다 줄 트럭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뭄바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는 길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남편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남편에게 바크리를 건넸다. 얼굴이 환해지더니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한 잔까지 전부 먹어치웠다. 당신은 참 현명해. 부드럽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 개구쟁이 같은 미소가 어렸다. 그러더니 숨을 깊이 들어마시며 드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 나는 다시 참사람, 내 의지의 주인이 됐어. 찻집에서 일하는 소년이 1시간쯤 가면 되는 거리에 우리가 묵을 수 있는 다르마샬라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차와 소년의 다정한 태도에 다시 걸어갈 기운을 되찾았다. 잠깐 눈을 붙이고 또 출발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뜬 후였다. 남편은 나무 옆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뭄바이로 가는 길을 알아보러 갔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돌아오더니 바바 사이보의 포스터가 사방에 붙어있다며 싱글벙글이었다.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바바 사이보가 칼라람 사원에 출입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평화 시위, 즉 사티아그라하를 벌이러 나시크에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 생각에 푹 빠진 눈치였다. 간밤의 절망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시크에서 할 일을 찾아보자. 뭄바이에는 안 가고요? 이번 운동에 참가해야지. 왜 마을들은 4월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상 숭배나 찬성하거나 그걸 넘어선 신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같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에게 허용되는 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 이건 우리의 권리니까 그걸 위해 싸워야 해.